일본 유명 경제학자가 계속해서 충격적인 폭로에 나서자 일본의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했던 외국인들도 일본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일본 내부 상황은 말 그대로 처참합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유명 경제학자가 한국이 향후 일본을 앞지를 것이 확실하다며 한탄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격차도 줄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함에도 일본은 외국인 노동력을 얻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구치 유키오 일본 히토스바시 대학 명예교수는 3일 비즈니스 플러스 IT의 앞으로의 일본은 아시아인 노동력의 획득조차 어려워진다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는 200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31.3%, 대만은 일본의 37.9%였습니다. 2010년에는 각각 51.1%, 42.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 78.9%와 70.7%가 됐다며 20년 전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던 것이 지금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구치 교수는 일본이 거의 성장하지 않는 것에 비해 한국의 성장률은 높기 때문에 1인당 GDP에서 향후 일본을 앞지르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OECD의 장기 예측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GDP는 2040년 54,308달러가 되고 2060년에는 77,242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40년에 한국은 59,338달러로 일본을 추월하고 2060년에는 83,300달러로 일본보다 7.8%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는 대만은 OECD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측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같은 값이 될 것이라며 다시 말해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000년에는 951달러로 일본의 2.4%에 불과해 거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1인당 GDP가 4,500달러가 돼 일본의 10%가 됐고 2020년에는 10,511달러로 일본의 26.2%가 됐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한국, 대만보다 더 높기 때문에 향후 일본과의 차이는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여겨진다고 노구치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1인당 GDP로 볼 때 말레이시아는 2000년엔 일본의 11%였으나 2010년에는 20%가 되고 2020년에는 25.5%가 됐습니다. 태국은 2000년에는 일본의 5%였지만 2010년에는 11%, 2020년에 18%가 됐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치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고령화의 진전의 수반에 일본의 노동력 부족은 향후 더 심화된다며 하지만 현 상태가 지속되면 2040년에는 아시아 국가와의 일본의 임금 차이가 별로 없어지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면 아시아의 노동력은 일본보다 임금이 높은 나라로 가버리고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며 일본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돌봄 인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인 돌봄 인력이 중국인 고액소득자에게 빼앗겨버리는 일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쇠퇴가 진행됐다라며 성장률이 국가 소멸의 카운트다운이 될지는 현 내각에 달렸으며 시급히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한편 일본을 방문했던 외국인들도 일본의 경제 상황을 체감했습니다. 한 미국인은 SNS에 일본 거리의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다. 뉴스로만 접하던 경제 침체가 실감이 났다. 관광 목적을 밝히기 무안할 정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반면 너무 밝았다. 뉴스에서 보던 한국과 실제로 가본 한국이 거의 똑같았다. 한국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대단할 따름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과거 반도체 제조는 일본의 장기였지만 당시 경영자가 기술자를 푸대접하는 바람에 기술자가 외국에 나가버렸다. 게다가 PC나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초고정밀 반도체보다 싸고 양산할 수 있는 웬만한 반도체의 수요가 높아졌을 때에 일본이 따라가지 못했다. GDP는 원래 인구가 다르니까 대만이나 한국과 비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외국인 연수 제도라는 노예 제도를 고치지 않아 나라 전체에 저임금화를 유발하고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일본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되어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외국인에게 위세적으로 말할 처지가 못 된다는 뜻일 것이다. 일본인이 자신들을 과신하던 시대에 가르치는 입장이 아닐 뿐 아니라
과거 코끼리처럼 일만 시킬 수 있는 노동자로 외국인을 대해왔지만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은 한국과 비교해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솔직히 일본의 의무교육 수준은 낮습니다. 대학도 그다지 공부하지 않아도 입학, 졸업할 수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외국의 실습생이나 유학생으로부터의 입시반이 우수하고 형상력이 다릅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간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직원들에게 높은 급료를 주지 않으니까 직원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외로 빼돌리고 정보도 팔아버린다. 이젠 일본인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개호의 질은 떨어지며 인력비는 올라가겠지. 지금까지 이상으로 개호받는 측은 돈이 없으면 개호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여기서 고생하는 것은 젊은 세대일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으며 노동 분배율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임금도 인근 국가에 계속 밀리고 있다. 식량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물건이 타국에 매입되어 들어오지 않는다. 노동력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그런 정권이 좋다고 국민이 선거에서 투표한 것이니 책임은 국민이 져야지. 지금의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는 오래전부터 현대의 노예제도로 불리며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하지만 유지되기 어렵다면 실질적 폐지가 되겠지. 또 농가 등 기능 실습 제도가 없으면 꾸려나갈 수 없는 사업자는 대규모화나 로봇화 등의 생력에 자연스럽게 힘을 쏟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싼 상품을 만들어 온 외상값이 단번에 표면화되었을 뿐이죠. 예로부터 정치인들은 자식 세대, 손자 세대를 희생시켜 사역을 채웠다. 그 정치체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것을 바꾸려는 정치인은 이분자로 분류된다. 정말 힘든 시대에 태어났다. 외국인 근로자는 반대한다면서 인력 부족을 말한다. 여론이라기보다 복지업계 고용자들은 임금을 올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도 기대할 수 없고 초청의 반대가 계속되면 이젠 손님도 기업에 의해 선별되게 될 것이다. 전쟁 후 일본은 일하고 또 일하고 국력을 경제로 키우며 성장해왔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세대였다. 수입을 얻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나 내수로가 일단락되자 기업들은 해외로 나갔다. 이것이 반드시 그들의 잘못이라 할 순 없지. 기업이 싸게 만들고 비싸게 파는 건 장사의 기본이니까. 싸지 않으면 물건은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월급도 오르지 않는다. 정부는 이것을 용인해왔으며 독일처럼 좋은 것은 비싸게 판다. 기업만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일본은 가라앉을 것이다. 노인이 좌지우지하는 정부에서는 미래가 없지 않을까. 기업들이 모든 것을 이유로 들어 일본에 투자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안 올리고 일은 해외로 내고 설비 갱신도 안 하고 내부 유보는 사상 최대 갱신 중. 이래서야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정부도 제대로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이 일본에 더 투자하고 싶어지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일본의 암울한 경제 상황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